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빗방울이 생명의 끈을 이어가는 살아있는 힘이 될 것을 믿으며 저자가 읽어주는 소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사가 지은 감자꽃의 미학에 대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은 언제 지어졌는지 알지 못했지만 마을 한가운데에 있었다. 마을 사람이나 외지인이 오가려면 집을 지나가야 했다. 그렇기에 사람들의 속사정을 꿰차고 있었다. 장에 가는 사람, 들에 나가는 사람, 나무를 하러 가는 사람 등 마을의 동정과 움직임을 대체로 알았다. 지날 때면 행선지를 이야기했고 또한 묻기도 했다. 마치 모두가 들르는 이야기 주막집이었다. 본체는 집터 중앙에 자리를 잡았다. 두터운 흙담과 기와를 얹은 오래된 기와집이었다. 안방에는 부모님, 뒷방에는 할머니, 작은 방에는 우리 형제들이 사용했다. 방과 방은 마루로 연결되어 있어 서로 통하는 듯 하면서도 분리되어 있었다. 가깝지만 가깝지 않은 그런 사이에 있었다. 방문은 앞과 뒤로 나 있어 공기소통을 하도록 만들어졌지만 바깥 세상과 담을 쌓기라도 해온 듯이 창문이 없었다. 자그마한 별채는 외부인에게 개방되는 사랑방이 있었다. 사랑방이라 불리지만 낭만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아주 평범한 방이었다. 옆에는 두터운 문으로 되어 있는 광이 있었고 내부에는 아주 큰 항아리와 작은 항아리가 있어 쌀과 먹거리를 넣어두었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 농사를 할 수 있는 씨앗과 가끔 내어주는 간식거리가 숨어 있었다. 오른쪽 별채에는 농기구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헛간이 있고 그 옆으로는 시원함과 두려움을 갖고 둘러야 하는 뒷간이 있다. 왼쪽 별채는 있으면 당연하고 없으면 허전한 소화돼지, 닭을 기르는 움막이 있었다. 앞마당에는 생활의 흔적을 버리거나 태운 찌꺼기를 쌓아놓는 거름더미가 있었다. 계절 내내 썩혀 봄이 되면 밭이나 논에 뿌려 거름으로 사용했다. 아침이면 퀴퀴한 공기를 품어냈지만 냄새인지 향기인지 구분해 본 적이 없었다. 그냥 일시적으로 불편하게 존재하는 동행하는 사이였다. 호시탐탐 담을 타는 호박 넝쿨이 오른쪽이나 왼쪽 자기 마음대로 뻗어 지붕을 타고 번졌다. 뒤쪽에는 때를 지어 몰려다니는 참새들이 울타리에 앉아 지저귀면서 이웃집과의 경계선임을 알려주면서도 누구 집에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하게 했다. 집안 양쪽 텃밭에는 계절마다 목숨을 잃어가는 채소가 두려움을 알지 못한 채 생명을 낚아채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을이 되면 홍시를 두고 소식을 전해주지 않는 까치와 경쟁을 하게 하는 오래된 감나무도 있다. 우리 집 재산은 물려받은 것인지 아니면 새로 장만한 것인지 모르지만 밭 5마지기와 논 10마지기가 있다. 추수할 때면 이웃 친척과 함께 거둬들이면 되는 규모였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농사를 해보니 엄청난 양의 노동이 필요했다. 농사거리가 많아 힘이 들기보다는 농사일 자체가 힘이 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범 가족으로는 때가 되면 팔아야 하는 돼지 3마리, 들판에 나가 힘을 보태주는 소 1마리, 가족의 영양을 책임지고 있는 닭 10마리 등이었다. 농산물을 축내기 위해 몰래 숨어서 정착하는 쥐들,
가끔 날라들어 좋은 소식이라도 줄 것 같이 울부짖는 까치와 실속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시끄럽게 날아다니는 참새 등이 전부였다. 농가 밭에는 쌀과 보리, 감자와 옥수수, 참외와 수박, 오이와 토마토, 고구마, 콩, 좁쌀, 배추와 무 등 남들이 심는 것은 모두 심었다. 그러나 항상 부족했다는 것만을 기억하고 있다. 눈에서 생산되는 쌀은 어느 시점에선가 절반 정도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다. 쌀이 사라진 후 봄이 되면 보리쌀을 기다려야 했다. 왜 그런지 의심이나 의아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모두가 그렇게 사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이 보였다. 그리고 마을 곳곳에 잘 나가던 조상이 남겨둔 문서 없는 선산이 있다. 시야를 자연스럽게 돌리면 언제든지 보이는 산에는 참나무가 많았고 잘생긴 소나무가 있었다. 높은 산에는 거목들이 우거진 숲을 만들어 주었고 산짐승들을 기르는 농장과 같은 역할을 했다. 산이 만들어내는 풍경을 보고 사계의 흐름과 진수를 알게 되었고 계절마다 그려내는 맛과 향기를 느낄 수 있었다. 사시사철 변함없이 소소하게 필요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었고 땔감을 언제나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산이었다. 잠시 사색을 하거나 복잡한 마음을 털기 위해 오를 수 있는 부드럽고 아담한 산이었다. 사람 손을 타면서도 그 모습 그대로 유지했고 넘보지 못할 정도의 적당한 거리에 있어 보존이 잘 되어 정감이 가는 산이었다. 외가댁은 그리 멀지 않은 곳이어서 행사가 있으면 걸어서 종종 방문을 했다. 할아버지는 양반집으로 딸을 시집 보내게 되어 좋아했었다. 그러나 실제로 시집을 와보니 남편은 새까만 얼굴을 하고 있었고 가세는 보통 집보다 나을 것이 없었다. 자신의 신세 타령을 양반집이라는 말만 듣고 시집 보낸 외할아버지 탓으로 돌렸고 지금의 처지를 정당화하곤 했다. 어머니는 배우는 것과 나서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 그래서인지 교육을 받으면 큰 탈이 나거나 제 명대로 살지 못할 것 같다고 하여 학교를 보내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것을 평생의 한과 보로 여겨 자식에 대한 교육열은 아주 높았다. 어머니는 삶을 이어가는 동안 내내 아이들 교육에 모든 인생을 걸었다. 아버지는 가끔 재발하는 비현실적 언행이나 현상이 오래전에 형성된 습관이며 성격처럼 인식했다. 과거의 기억에 매여 있어 현실에서 공중부양하고 있는 듯이 떠 있었다. 좀처럼 안주하는데 관심이나 열정이 없었다. 아버지 행동이 약간 과하거나 벗어난다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사고 방식이나 언행에 의구심을 갖지 않았다. 어머니 어리는 살아가는 동안 내내 전쟁의 후유증으로 간헐적 기억 상실증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생활하면서 가정사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의견을 나누거나 논쟁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로 결정이 내려졌다. 그런 현상을 보면서 어머니는 항상 옳았고 좋은 분이었다. 대신에 아버지는 옳지 않았고 일상의 궤도를 벗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였다. 그런 프레임 속에서 갇혀 어머니와 아버지를 인식했고 그런 생활이 지속됐다. 현실에서 아버지는 전쟁의 참화로부터 벗어나려 하려 했지만 기억에 스스로 속박되어 살아가고 있었다.
아버지도 자신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대해서 병적인 현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 더욱이 간헐적 기억 상실에 걸렸다는 사실이나 현상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 가장으로서 자신을 감싸고 있는 현실적 과제에 눌려 한치의 여유도 갖지 못했다. 과거의 환영이 현실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다. 아버지에게는 종종 이상한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다. 돌포가 보이지 않는 현실을 회피하기 위한 전조 현상이 일어났다.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무심하게 응시했다. 멍하게 서 있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 이곳에서의 삶과 생활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 아마도 아버지 머릿속에서 타양살이 거머리가 농간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았다. 농사일을 하면서도 일정을 챙기거나 앞에 나서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계절이 들어와도 씨를 뿌리거나 모내기를 하거나 추수하는 것을 힘겨워했다. 마치 짊어져야 하는 짐짝처럼 버거워했다. 일할 줄 몰라서가 아니었고 게을러서도 아니었다. 현실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조상들이 해온 농사 일이었기에 해야만 했다. 아버지는 보는 족족 자기 것으로 만들거나 꼭 움켜쥐는 노랑이도 담지 않았다. 쌀이 떨어져 끼니가 걱정이 되어도 유색에 빌리러 갈 용기도 갖고 있지 않았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는 현실 긍정적 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른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다음을 기다리는 욕심 잃은 사람이었다. 우리는 무늬만 농사꾼인 아버지와 동행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욕심을 내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농사가 아니라 색다른 사업을 시작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지는 아무도 몰랐다. 희망을 갖기 위한 절실한 삶의 투쟁이었으면 틀림이 없다. 읍내에서 장이 열리는 날 닭과 병아리를 가득 싣고 와 마을을 떠들썩하게 했다. 걱정하는 어머니를 빼고는 모두 흥분했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고 많다는 것에 너무 놀랬다. 선산의 울타리를 쳐서 만든 닭장에 풀었다. 일종의 방목하는 형태의 양기업에 도전했다. 반쪽짜리 농사꾼이 양계라는 새로운 일을 한 것은 과거의 기업과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고 시골에 남기 위한 승부수였던 것 같았다. 부모님은 양계를 전담하는 상황이었지만 겨우 집안에서 10마리 정도를 기르며 익힌 것이 유일한 경험이었다. 양기업을 하면서 어려움이 도래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부족하였기에 집안에서 기르던 방식으로 식량을 닭들의 사료로 나눠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양계업자를 위해 만든 닭사료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보리쌀, 잔밥이나 추수하고 남은 곡식, 야채들을 끌어모아 주었다. 산속에 사는 벌레를 잡아먹는 현명한 닭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다. 하루하루 사료를 만드는 작업을 했으나 여전히 닭들은 힘겨운 먹이 경쟁을 해야 했다. 우리도 힘겨운 과정을 매일 반복해야 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서서히 결실이 보이기 시작했다. 널려있는 보물을 찾는 기분으로 계란을 주워 모았고 몰라보게 자란 닭들을 시장에 팔거나 동네나 이웃 마을에도 팔았다. 솔솔 재미가 있었다. 양계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사정은 아주 호전된 것은 아니었지만 양계장을 하면서 농사꾼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런 희망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닭들이 사라졌다. 아마도 충동적으로 닭소리를 난 것으로 알고 걱정 반 안달 반으로 멈추기를 바랐다. 그러나 알고 보니 한밤중에 날짐승들이 닭들을 물고 사라진 것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황은 급변했다. 닭들이 병에 걸려 한 마리 두 마리 쓰러지더니 집단으로 폐사하게 되었다. 예상치 않았던 위기에 처하면서 아버지는 망연자실한 가운데 할 수 없이 양계 사업을 접었다. 다양한 방해꾼이 생기는 바람에 양계를 그만두고 다시 반쪽짜리 농사꾼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해서 안착과 시골 안주용의 명분으로 시작한 양계 사업은 끝나버렸다. 정리하는 데는 말이나 상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아야 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사치에 불과했다. 아버지는 농사꾼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경계선에 서게 되는 아주 준엄한 순간에 부딪혔다. 매년 가을에 수확하는 쌀로 빚을 변제하기 시작했다. 그렇지 않아도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운 상황이 빚까지 떠안고 가는 것이 말 그대로 악몽이었다. 아마도 아버지는 양계 사업을 접으면서부터 시골에서 일생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른다. 후유증으로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말다툼이 많아졌다. 그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눈을 적시는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자주 들어왔다. 읍내 시장이 열리면 아버지는 일찍부터 나섰다.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다. 아무 말도 없이 한밤중이 돼야 귀가하는 것이 태반이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무너지고 있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더 이상 못 살겠어? 라고 울분을 토해냈다. 보따리를 싸고 친정으로 가기도 했지만 하루도 되지 못해 집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큰소리가 나고 싸늘한 분위기가 몰아칠 때면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마루에 걸터 앉았다가 뒤뜰에서 소송이며 잠잠해지길 기다렸다. 부모님이 만들어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범위와 수준을 점점 벗어나고 있었다. 가정은 흔들렸고 활기를 잃어갔다. 낙천가인 형도 눈치를 챘고 그 모습을 본 나도 통달아 우울해졌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위기에 빠지고 말았다. 어쩌면 시골에서 생활을 한다면 영원히 이런 질곡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시골에서는 승부가 나지 않을 것 같은 삶의 전쟁에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되고 있었다. 가족이 겪기 시작한 어려움으로 희망과 미래가 희미해졌다. 불안과 좌절이 깊어지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집에 밀어닥친 할아버지 세대의 역병과 큰아버지의 슬픔을 극복하면서 아버지가 겪은 전쟁으로부터 벗어나 아슬아슬하게 겨우 만들어진 온전한 가족 공동체가 다시 흔들리고 있는 순간이었다. 아버지는 마음에 품고 있던 상경 사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계절마다 얻을 수 있는 수확물보다는 농한기를 짜릿하게 즐겼다. 마을보다는 읍내를 좋아해 자주 나갔다. 손으로 말아서 피는 권련보다는 잘 말린 똑바른 담배를 선호했다. 걷는 것보다 자전거를 좋아했다. 한복보다는 양복을 즐겨 입었고 조끼를 입고 다녔다. 막걸리보다는 맑은 술을 좋아했다. 마음은 이미 시골보다는 도시로 향해 있었던 것이다.
나도 어렴풋이 속으로 상경사상을 동경했는지 모른다. 옆집에 살던 형이 서울로 이사 간 것이 너무 부러웠다. 고향에 올 때면 멋을 내고 오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다. 담 너머 옆집에 풍기는 서울 냄새에 빠졌고 새로 사온 물건을 보고 질투도 했다. 서울이라고 알지도 못했으면서 가고 싶다는 상경사상이 내 마음속에서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삶은 물레방아처럼 돌아갔다. 여전히 동일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돌아갔다. 감자꽃이 필 무렵 아침부터 분주했다. 감자를 캐러 가는 날이었다. 아버지는 호미와 가마니를 넣은 지게를 쥐고 감자밭으로 먼저 갔다. 아직 농사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감자 캐는 기분에 흥이 절로 났다. 심은 대로 결과를 내어주는 땅이나 자연의 이치에 감사하기보다는 우리 감자이기에 신이 났다. 어머니와 함께 간단하게 만든 새참을 들고 밭으로 향했다. 멀리서 보니 감자밭에서 하얗게 피어있는 아름다운 감자꽃이 흔들거리며 환영을 해주었다. 파란 모습으로 냉정하게 서 있는 감자잎과 줄기가 마음을 꽉꽉 채워주었다. 농부의 고된 마음을 위로하고 있었던 것이다. 가까이 도착해 보니 있어야 할 아버지 대신에 지게, 호미, 가마니만 덩그라니 놓여 있었다.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캐다가만 흔적이 아버지가 왔었다는 증거로 남아있을 뿐이었다. 잠시 자리를 뜬 것으로 알고 감자를 캐기 시작했다. 해가 중천에 뜨고 새참을 먹을 시간이 되어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화가 나았다. 우리도 덩달아 불안해했다. 도대체 뭐하는 인간이요? 라고 정적을 깨었다. 불안이 감자밭을 감쌌고 이내 감자꽃이 고개를 떨구기 시작했다. 곧 올 거요 라고 할머니는 말했다. 어머니는 호미를 던져버리고 말았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한 시절 내내 떼약빛에서 얼굴을 태우며 알을 깠던 감자꽃이 우리를 기다렸듯이 우리는 이제 아버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감자꽃이었다. 그러나 감자꽃은 행방을 모른다고 바람 따라 좌우로 흔들어댔다. 통째로 뽑힌 감자줄기는 모른다고 누워버렸다. 속살을 보이며 나뒹구는 감자는 나 몰라라 하면서 옹기종기 몸을 맞대고 앉아 속삭였다. 감자꽃만이 알고 있는 아버지의 행방이 묘연한 채 하루가 저물면서 감자 키기 소동은 슬픔으로 끝났다. 그러나 우리 집의 혼란은 이제 막 시작됐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행방을 찾기 위해 마을과 읍내에 아는 것을 찾아보았지만 허사였다.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감쪽같이 사라져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감자꽃은 입을 다문 채 생명을 다했다. 감자꽃이 지면서 아버지도 함께 사라졌다. 생사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불안한 생활은 시작했다. 혼자 살아가야 할 어머니는 실신하기 직전이었고 할머니는 걱정만 하고 문 밖을 봤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만 알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걱정과 눈물로 보내는 생활이 시작되었고 아버지 없이 농사를 끌어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며칠이 지났다. 점심시간 무렵이다. 번쩍번쩍한 오토바이를 탄 낯선 사람이 집에 들이닥쳤다. 직감으로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았다. 그래도 아버지 소식이라도 갖고 온 줄 알았다. 그 남자는 오토바이에서 내리면서 죽음의 망설임도 없이 다짜고짜 아버지의 행방을 물었다. 기대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큰 소리를 질러대면서 아버지가 했던 일을 고자질했다. 사태를 파악한 어머니는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남자는 내 돈 내놔. 이 양반 어디 있어? 라고 소리를 질렀다. 생활을 통째로 달라는 소리로 들렸다. 온 집안을 얼게 했다. 어머니는 행방의 원인이 밝혀졌다는 사실에 안심하기보다는 남자의 호통에 맥이 빠져 숨을 쉬지 못했다. 돈 달라는 남자의 이 소리는 시간을 정지시켜 놓았고 침묵을 만들어냈다. 그런 시간이 잠시 흘렀다. 야 이놈, 내 아들을 살려내 라고 할머니는 소리치며 남자에게 물 바가지를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멱살을 잡고 흔들어댔다. 일도 할 줄 몰랐고 남에게 쓴소리 한 번 못했던 할머니가 큰 소리로 욕을 내뱉었다. 할머니가 뿔이 난 것이다. 그러나 남자는 할머니를 내동댕이 쳤다. 우리는 거친 울음소리를 내었다. 집안이 요동을 쳤고 이웃 아저씨가 집에 왔지만 보고만 있을 뿐이었다. 어머니는 어떻게 살라고 하면서 통곡을 했다. 울음소리는 하늘 속으로 사라지면서 돈 없다는 소리로 들렸다. 떨어뜨리는 눈물은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하는 간절함의 눈물이었다. 가느다란 숨은 우리 집이 너무 무너져가는 그런 위태로움으로 다가오는 것으로 느껴졌다. 이 순간에 벌어진 많은 것들이 삶을 어둠으로 짙게 덮어버리는 그런 모습이었다. 남자는 읍내에서 소문이 자자한 전문 노름꾼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버지는 양잡을 하면서 돈을 빌렸고 간간히 읍내에 가면서 노름을 하는 가운데 노름돈도 빌렸던 것이었다. 우리는 아버지도 없었고 돈을 갚을 여력도 없었다. 어머니는 막다른 골목에 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꼈다. 앞뒤를 가리지 않고 강하게 솟구치는 미움과 원망을 도움받으러 찾아오는 남자에게 쏟아부었다. 올 때마다 죽여라 라고 하며 몸을 던져버렸다. 있는 힘을 다해 덤벼들었다. 몇 번을 찾아오더니 다행인지 불행인지 오토바이는 오지 않았다. 그 이후 집 앞을 지나는 오토바이 소리를 들을 때면 소름이 돋았다. 아버지를 찾는 소리였고 돈을 내라는 소리로 들렸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싫어하는 이곳에 없다는 소리였고 멀리 사라졌다는 알림이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감자꽃에 배응을 받으며 사라졌던 아버지가 생각이 났다. 도시를 좋아해 떠나고 싶어 했던 아버지 가슴에 숨겨있는 상경 사상이 떠올랐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슴에는
어떤 감자꽃의 아름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